제가 오늘 정규분포에 들어갑니다. 이 정규분포는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통계적 추정까지 해가지고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일단 되게 중요한 건 맞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특히 통계 파트에서 굉장히 큰 볼륨을 차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 일단 자, 하는 거고.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여기가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이런 거 뭐 간단하게 할게. 이건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고 먼저 찾는 게 맞아.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있어. 우리가 이제 결국 이 정규분포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통계학에 대한 학문, 그러니까 통계학에 대한 어떤 이제 학문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데, 일단 이 학문 자체가 어떠냐면 일단 이런 거야. 추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근사값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얘가 다소 좀 이제 우리의 어떤 이해와 어떤 생각과 좀 직관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일단 이건 좀 받아들여주고 시작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정규분포에 대해서도 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일단 그것도 선생님이 내가 찝어줄 거지만, 일단 통계학이랑 그 단원 자체는, 그리고 어떤 학문 자체는 추정을 하고, 그리고 그 근사값을 이제 추정하는 거, 가까워지는 거다, 이 정도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라는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가도록 하자. 알겠죠? 자, 정규분포인 거고, 자, 이 정규분포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전에 확률분포에 따른 많이 했었지만 이런 거였죠. 자, 이상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이산 확률 변수가 있죠. 이상 확률 변수가 있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연속 확률 변수가 있었습니다. 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자, 이항분포로 따랐어요. 이항분포가 있었고, 왜 확률 변수가 이항계이기 때문에 이 약자를 이제 우리 뭐 했대? b에다가 np라고 이렇게 썼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연속률 변수는 어떤 거냐면, 얘는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자, 정규분포였던 거고, 자, 얘는 이제 용어가 뭐냐면 하면, 자, 얘는 자, n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정규분포는 뭐냐면 이거야. 확률 변수 자체가 무한계야.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소린 거지. 이거는 그냥 사전적인 정인 거고, 그러면 내가 어떤 양수에 대해서, 우리 양수인 어떤 이 수직성 x값에 대해서 내가 쭉 있는 거겠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다고 해보면, 우리가 얘는 어떤 거냐면, 이 정규분포는 자, 이거야. 핵심이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얘는 자, 이거야. 평균에 이제 가까워진, 평균에 몰려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거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비록 이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지만 우리가 키가 있다 할게. 남자 키가 있다 할게. 남자애들 키가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성인 남자라고 할게. 19세 이상의, 이건 쓰지 말고 이상의 성인 남자 기준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140cm부터 200cm까지 있다 할게. 그러니까 물론 이거 내가 선생님 범위를 좀 좁힌 거야. 뭐 실제로 뭐 200 몇 cm까지 있다면 그렇게 하고, 그냥 실제로 140cm부터 최단신이 140이고 최장신이 200이라 할게.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예전에 중학교 때 보면 히스토그램에 어떤 분포도 있을 거 아니야. 뭐 140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있고 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다 이제 일렬로 세웠어. 첫 번째로 작은 사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작은 사람부터 세워가지고 쭈르르 가지고 라스트까지 갔다 할게. 알겠죠? 라스트까지 갔다 하면 이 사람들의 키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결국 어떤 거냐면, 가운데 어떤 평균값도 있겠죠. 어떤 평균값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평균은 우리가 아는 그 센터의 평균의 개념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무조건 그 가운데의 그 평균을 얘기한 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첫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쭈루루 세웠을 때 그러면 키가 이렇게 있겠지. 어떤 있다고 하면 얘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대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키도 나오고, 그 다음에 키도 나오고 하면 자,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그러면 얘를 다 모으고 했었을 때 나중에 어떤 모양이 되면 이런 종 모양 형태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선생님 그때 가운데 거가 지금 어떤 평균에 몰려있다고 하면 이 종 모양 형태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게 평균은 맞아요. 평균은 맞는데, 이 평균인 건데, 그러면 선생님 평균이 140에서 200cm까지 중에서의 그 가운데 번째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그건 또 아니야.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 너무 극단적인 사례지만, 말도 안 되는 사례지만 140이 있고 200이 있고 200이 나 몰빵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거는 평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140 있고 190이 있다고 나머지 200이라 할게. 그러면 어떤 거냐면 140이 여기 있는 거고 190 또한도 여기 있어. 그리고 나서 뭐 좀 200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게 아닌 거고, 그러면 결국 어떤 거냐면, 정규분포란 건 뭐냐면, 일단은 이거야. 수집된 어떤 자료들이 있어. 수집된 자료들을 했을 때, 그냥 이거는 선생님, 이거는 수학적인 정의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좀 이해시켜 주려고 한 거야.
수집된 자료들을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내가 쭉 일렬로 나열했을 때 그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숫자 어떤 우리가 진짜 수치적인 평균이 나오고 그 평균에 대해서 어떤 표준 편차가 나오면 그것들을 했었을 때 나중에 결국은 모아 보니까 어떤 요는 종 모양이 된다가 이 정규분포였던 거였고, 자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이 개념 자체가. 왜냐면 어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순열과 조합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함수가 이거야. 함수가 실제로 이건데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어떤 증명할 수가 없어. 증명할 수 없는 거고, 왜냐면 인문계 친구들은 이 자연로그라고 하거든. 얘는 2.71 이런 것도 이것도 아직 몰라. 이게 무리수인 거고 얘는 표준 편차고 이 파이는 우리가 아는 3.14 159 그거지만 얘를 적분할 수도 없고 하는 노릇이다 보니까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자 이런 거였어. 이 정규분포에 대해서 우리는 이 평균에 몰려있는 정도를 정규분포라고 일단은 받아들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얘가 이 평균에 대한 몰려있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 이 평균 에 대해서 그냥 가운데 있는 평균이라면 그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 이 정규분포에 대해서 이 어떤 거냐면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 해가지고 평균에 몰려있는 평균에 대한 분배에 대한 그 정인 거고, 그러면 이 평균에 대해서 이 n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선생님 그럼 얘는 가운데 평균을 쓰지만 다만 아까 선생님 뭘 고려해줘야 된다면 표준 편차를 고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 시그마의 제곱을 했던 거였습니다. 자 평균과 이 시그마의 제곱을 했던 게 이 정규분포의 종 모양을 떼는 거고, 자 약간 요건 좀 받아들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통계학에 대한 학문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자 그러면 평균에 몰려있는 정도를 우리가 어떤 거였다? 정규분포라고 했던 거였다. 그리고 얘에 대한 이 기호는 뭐라 했을 때 n에 대해서 썼던 거고, 얘는 뭐였다? 그 가로가 자 평균 그리고 시그마의 제곱이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얘를 따지고 보면 자 이거야. 얘는 결국 뭐냐면 이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우리 아까 통계에서 우리 뭐 배웠지? 얘는 EX였던 거였지. 왜? 기대값이 평균이었잖아. 맞죠? 네, 기대값이 평균값이었던 거였고, 시그마의 제곱 뭐였던 거였지? 얘는 뭐였지? VX였던 거였죠. 아 그럼 얘는 EX, VX 이렇게만 써줘도 상관없는 거지만, 근데 무조건 우리는 이 표준 편차는 되게 중요해. 통계 단원에서 표준 편차는 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그래프에서 사실 평균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표준 편차야. 알겠죠? 그래프 해석에 있어서. 그러니까 얘 꼭 제곱으로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자 이거는 좀 옆에다 쓸게요. 어떤 게 있냐면 문제에서 이런 게 주어져. n에 대해서 평균이 2고 여기가 4라고 줬어 라고 하면 얘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애를 헷갈리게 주거든. 표준 편차 4다 이런 애들 있지만 이거 아닙니다.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n에 대해서 2,2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가 뭐였다? 평균이 이고요. 이 표준 편차 시그마가 2였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죠? 이거 하나는 꼭 이 제곱을 만드는 습관 계속 좀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할게. 정규분포에 대해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수학적으로 그리고 개념서 교과서는 너무 디테일이 나오지만 사실 문제풀이 안에서 최적에 한다고 하면 자 이거 연속 확률 변수로부터 파생된 게 정규분포다. 그리고 그 정규분포의 정의는 일단 이렇게 할게요. 평균에 몰려있는 자 이렇게 할게. 몰려있는 자 이 비중이라고 할게요. 비중이다 이렇게만 정의를 해줘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거였다? 얘는 종 모양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종 모양으로 평균에 몰려있는 비중인 거고, 그리고 얘에 대해서 n에 대해서 m, 그리고 시그마의 제곱, 즉 평균, 이제 기대값, vx 표준 아까 분산이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표준 편차 제곱이었던 것까지만 받아들여주면 됐던 거였습니다. 이게 참 나도 진짜 미안해 얘들아. 내가 미안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사실. 이거는 왜냐면 이건 이거는 자연계 인문을 떠나가지고 이과인 친구들도 이걸 보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걸 적분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대학 수학에서는 이거가 하는 게 맞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한정된 걸 배우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주고,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알겠는데, 근데 선생님 그러면 봐봐.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얘는 어떤 게 있으면 자 여기다 얘는 어떤 게 있냐면 얘는 이런 거였어. 확률 구간을 보라 했죠. 확률 구간을 선생님이 관찰하라 했잖아. 구간이 나와 있댔어. 예를 들면 0보다 크거나 라지 x가 3보다 이런 식으로.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규분포는 확률 구간이 이 전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사실 플러스 무한대까지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봐봐. 그러면 선생님 근데 전체 넓이가 몇인 거지? 1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근데 여기는 그럼 넓이 몇일까요? 이 평균에 대한 대칭이라 했지.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은 얘는 선대칭입니다. 선대칭이란 말은 이 어떤 이 점에 대해서 이 선대칭이지. 이 m이라는 어떤 x는 m이라는 선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데칼코마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거였어. 이 점이랑 사실 같은 거지. 함수값도 같고, 그쵸? 그리고
요 점이랑 요 점이 있지, 이 m의 대칭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내가 아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절반의 넓이는 몇일까요라고 가면 이 절반의 넓이는 당연히 어떤 거였다. 얘는 우리 몇이었다? 0. 몇이었다? 5였다는 거였다. 그쵸? 반대로 이 반대편의 넓이를 당연히 0.5라는 것까지 괜찮았던 거였죠.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이 연속 확률 변수를 먼저 이야기해 준 거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 확률 구간이 문제 주어져. 그래서 항상 그거 먼저 확인해야 돼. 0부터 3까지 하는 1부터 5까지 이거지 마. 딱 그것만 보자. 근데 정규 분포는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였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된 거고 얘는 뭐였다야? 이제 절반에 대해서 대칭인 거다 보니까 그냥 0.5, 0.5였다. 이 정도만 일단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안 묻나요? 라고 하면 아닙니다. 나중에 뭐냐면 얘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뒤집는 게 나와. 그러면 항상 그런 거 나오니까 이것 또한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일단 반띵 해가지고 절반 나눠서 0.5, 0.5, 2분의 1이라는 거 정도만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자 이거야. 왜 우리야 직관이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 쓰지 마. 이거 쓰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말고사 수학 점수를 봤어요. 근데 평균 50점이래. 예, 50점이래. 근데 이제 나는 100점 맞았어. 나는 100점 맞으면 이 수치상 봐봐. 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여기가 100점이라고 할게. 내가 100점 맞았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거잖아, 함수값이. 근데 아니 그러면 얘네는 뭐야? 라고 하면 그렇다고 그럼 얘네가 이제 뭐 105점이나 아니 110점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 나는 분명 최고점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좀 안 맞아. 이 직관적인 것들이. 근데 사실은 얘도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얘도 아까 뭐라 했지? 선생님이 이 통계하는 것 자체는 어떤 가정과 추정을 하는 거든. 그러니까 사실 얘가 엄청 낮게 가기 때문에 걔가 극한 처리하면 이게 0이 되다 보니까 그 값이 존재하잖아. 근데 이것 또한도 너무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러지 말고 일단 이 정도만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규분포 학문이 우리의 어떤 일상과 직관과 잘 안 맞는 건 맞아요. 말 그대로 가정을 하는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그런 좀 일단 학문적인 좀 이제 이해가 다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정도 염두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다는 것 정도 알고 있어 주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추정의 학문이다 이런 거였고 그러면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특징에 대해서 좀 볼 건데 그러면 제가 할게요. 내가 이런 겁니다. 먼저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가 n에 대해서 자 m, 시그마의 제곱이라 했죠. 자 얘는 뭐였다? 평균인 거고 자 얘는 뭐였다? 얘는 평균인 거고 자 이 시그마는 뭐였다? 표준 편차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난 얘에 대해서 그렸을 때 우리가 이 종모형 일단 먼저 정규분포 n에 대해서는 자 이 종모형을 따른다는 이런 건데 자 가운데 게 몇이라고 했죠? 여기가 이제 시그마였던 거예요. 아니 여기가 m이었던 거였죠. 이 평균 m이었던 거였습니다. 평균 값 m이었던 거였습니다. 시그마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시그마는 특징이 뭔가 하면 뒤에 나오니까 이거 좀만 알겠죠? 기다려주고 자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거죠. 20인 거고 그냥 당연히 3이었던 거였죠. 3의 제곱이 아니라 3인 거였죠. 분산이 군 거예요. 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문제 여기선 여기가 20인 것까지 괜찮을까요? 20이면 제가 나는 근데 20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던 거 맞을까요? 해보면 이렇게 됐던 거였죠. 얘가 몇이었다? 0.5가 됐던 거죠. 얘가 0.5가 됐다. 이런 거였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정규분포에서 자, 이거만 꼭 쓸게요. 자, 이거는 무조건 여기 시험 100%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얘는 뭐냐면 자, 얘는 무조건 이것만 쓸게요. 정규분포는 자, 대칭성을 따른다. 대칭성. 자, 알겠죠? 대칭성이고 자, 얘는 이거다. 평균에 대한 대칭입니다. 평균에 대한 대칭성입니다. 사실 대칭성이 시험 문제 나온 거는 딱 세 가지가 있어. 어떤 거냐면 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2차 함수에 대한 대칭성이 시험 문제 100%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능이 한정적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 정규분포에 대한 대칭성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각함수에 대한 대칭성이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수능이 아니라 일단 요 개념인 거니까 정규분포 하면 무조건 무슨 성? 대칭성입니다. 이거 꼭 활용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자 이건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절반이 20인 거 알겠지만 자 문제는 이거야. 자 이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요런 것도 좀 잘해야 돼. 자 10보다 작은 거래. 10이라고 하면 평균 20인 거니까 요 정도 되겠죠. 여기 10이라고 할게. 그럼 얘 넓이랑 이 넓인 거죠. 우리 왜 넓이가 두 번째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 넓이가 그 확률이라고 했었으니까 얘랑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더 큰 거야. x가 a보다. 그러면 자 생각해볼게. 당연히 얘가 어떤 거 평균의 대칭성이라면 얘랑 대칭을 쭉 가다 보면 얘랑 얘보다 더 큰 거 있지.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요게 어때야 될까? 넓이가 같은 거겠죠. 그러면 선생님 볼게요. 얘 10이죠.
얘 평균 20인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 플러스 10 된 거니까 얘도 플러스 10 대주면 여기 몇이었다? 30이었던 거였어. 그래서 이 A는 몇이었다? 30이 됐던 거였습니다. 요 대칭성에 대한 거 좀 잘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이번에는 기말고사에 무조건 나옵니다. 100%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대칭성에 대한 훈련 좀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생각 하나만 더 얘가 좀 추가합니다. 자, 우리 표현을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표현을 숙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할게. P가 만약에 X가 10보다 작은 거랑 P가 X가 30보다 큰 거야. 이렇대. 그러면 내가 보면 이거잖아. 얘도 똑같이 보면 어떤 정규분포에 대해서 그때 구하는 게 M이야. 구하는 게 M은 몇인가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겠죠. 얘가 10보다 작은 거가 있고 여기가 똑같은 게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여기가 30인 거지. 맞죠? 그래서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서로 같은 거고 구하는 게 뭐야? 여기 M의 값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난 당연히 이 M이란 값은 뭐냐면 당연히 두 개의 어떤 센터 평균인 거고 하다 보니까 얘는 결국 2배 나누기 2에 10 더하기 30이어서 몇이었대? 20이었다는 거 이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평균 주어지고 다른 한쪽을 구했지만 반대로 두 개의 함수값을 주고 평균을 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거 한번 좀 잘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이 평균에 대한 대칭성은 정규분포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의 어떤 특징입니다. 자, 평균에 대한 대칭이고, 자, M, 시그마의 제거, 이 함수 완성을 건드리지 않을게. 이거는 누구도 못 건드려야 알겠죠? 이거고, 자, 종모의 곡선이면서 정근선은 x축이다. 이것도 시험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근선 x축에 가까워진 거 시험지 나오진 않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요거 한번 중요할게. 요거는 자, 우리가 사실 고1 때 배웠던 거지만, 자, 이겁니다. fm 더하기 x랑 fm 빼기 x는 잘 뭐였다? 얘가 x는 m 대칭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알겠죠? 왜? 이 x가 바뀌는 건데 함수 fx가 바뀌는데 이런 거야. 더해주고 이런 거야. m에 대해서 더하기 x 플러스 x한 거랑 빼기 x가 한 게 요때 함수값이 서로 뭐하다야? 같다는 거야.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건 이 y값이 서로 같은 거지. 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거니까 결국 뭐였다? 이 x는 m 대칭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됐던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전체 종모의 넓이가 1인 거고, 자, 1번은 절반이 서로 뭐하다? 2분의 1이다. 0.5다 0.5다 이렇게 해줬던 거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2번은 우리가 했던 1번의 내용인 거야. 평균 m 대칭이 난 건데 만약에 이런 거야. m에서부터 m 더하기 어떤 숫자 a가 있다 할게. 자, 선생님 여기라고 할게. 이 주황색 할게. 여기 m 더하기 a라고 할게. 여기가 m 더하기 a야. 그럼 얘에 대해 이 넓이랑 이 넓이 있지. 이 넓이랑 자, m 빼기 a라고 하면 자,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여기가 m 빼기 a겠죠. 이 넓이가 뭐하다? 서로 같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서로 뭐하다?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거야. 자, 세 번째. x는 m일 때 뭐 이 값이 최대다라고 하면 당연히 왜 평균은 멀리 정도 거고 얘가 평균에 대해서 최대값인 거고 뭐 좀 최대값일 수도 있고 최대값이 맞아. 그리고 얘는 또 이런 말도 동의해요. 극대값이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표현 둘 다 나와요. 극대다, 최대다 둘 다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5번은 좀 한번 잘 확인해 그 다음에 해보고, 자, 5번은 좀 잘 확인해 줄게요. 5번은 이제 5번, 6번은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자, 이런 거예요. 시그마가 일정하대. 자, 시그마는 뭐냐면 표준 편차는 뭐냐면, 자, 평균에서 이게 벌어지는 정도야. 근데 시그마가 일정하다는 말은 m의 값이 달라지는 말은 자, 이거야. 평균 값은 달라지면 자, 대칭축의 위치는 여기 할게. 자, 평균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 자, 이런 거 할게. 결국 뭐냐면 자, 시그마가 있잖아. 시그마가 이렇게 할게. 시그마가 이 표준 편차잖아. 자, 시그마가 만약에 이거야. 그러니까 시그마가 같아. 시그마 똑같아. 라고 하면 얘는 뭐냐면 그냥 이 정규분포를 그냥 저스트가 뭐냐면 평행이동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느낌이다. 자, 이거는 이건 아래다가 선생님 그냥 할게요. 만약에 이런 거 이렇게 있다고 할게. 얘가 있자. 얘가 n에 대해서 m, 시그마의 제곱이라 할게. 그러면 이 평균이 여기 ma라고 할게요. 이 평균이 여기가 ma겠죠. 근데 뭐냐면 어떤 거냐면 정규분포 mb, 이제 시그마의 제곱이야. 근데 요 시그마는 뭐해? 같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정규분포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이 모양은 똑같아. 모양은 똑같고 다만 얘가 어떤 거였다? 평균이 지금 MA랑 M이 다른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옮겨졌다는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이런 느낌 이렇게 좀 더 올릴게. 이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모양은 같고 요 평균만 뭐였다? 달라졌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MB였던 거였다. 알겠죠? 물론 생각 오른쪽에 썼어요. 알겠죠? 왼쪽일 수도 있고. 그래서 표준 편차가 같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뭐한 거다? 평행 이동만 했다. 이런 느낌, 이런 개념인 거고. 자,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이것도 좀 근데 선생님 왜 달라요? 다르면 이제 뭐냐면 그래프의 폭이 바뀌었죠. 뭐? 종 모양의 폭이 달라져. 폭이 변화야. 자, 폭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화되냐 이런 건데,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별표 지정했습니다. 시그마 값이 클수록 가운데 부분이 낮아지고 옆으로 퍼진 모양이 된다. 자, 그럼 여기 할게요. 그냥 표준만 커질수록 자 낮아지고 자 작아질수록 높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거야. 모양이 있다. 이게 종 모양이. 자 이거 안에다 여기다 할게요. 종모 2개 있어. 근데 얘는 평균이 항상 자 평균은 다르고 표준편차가 다르게 주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평균은 똑같아. 이런 식으로 주는 건데 평균은 똑같이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야. 시그마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선생님 근데 시그마 값이 커질수록 어떤 거냐면 자 이거야. 곡선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거였다? 얘가 어떤 거였다? 이 시그마 1이 있고 얘가 시그마 2라고 할게. 그럼 얘가 시그마 1이 더 크다는 소리인 거다. 알겠죠? 그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값이 커질수록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얇게 넓게 퍼진다는 소리인 거고 시그마 값이 작아요. 그러면 이게 뾰족하게 높아진다는 그 소리였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직관적으로 얘기해주면 자 이런 거 얘기해. 공부를 이건 쓰지 말고 공부를 좀 못하는 학교가 있어. 이런 말 많아. 그 표준 편차가 높을수록 되게 좋다는 말이 있거든. 실제로 표준 편차가 높을수록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예를 들면 공부 못하는 학교가 있다 할게.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면 공부 안 하는 애들 너무 많이 몰려있지. 그러면 표준 편차가 많이 몰려요. 표준 편차가 어쩌면 되게 커져. 알겠죠? 표준 편차가 되게 커지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어떤 거냐면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약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 평균 부근에 왜 못하는 애다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무튼 요런 되게 슬픈 비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요런 것도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거냐면 표준 편차가 높아서 되게 유리한 건 맞아. 대학을 갈 때도.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표준 편차가 높아지고 수학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 편차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평균이 낮아지게 되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내가 좀 유리한 위치로 간다는 그런 얘기로 이제 받아들여주면 됐던 거였어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인 거고 자 그러면 이건가? 그럼 이게 왜 수학적으로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자 이겁니다. 이 함수를 활용해야 돼. 이 함수가 이런 거였어. 얘가 선생님 아까 얘가 표준 편차라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크면 당연히 이 함수가 낮아지고 하면서 이걸 비교를 해줬던 거였습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분모했잖아. 그쵸? 분모했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함수값을 비교를 해줬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근데 건드리진 않다 보니까 그냥 함수를 건드려야 된다. 근데 이렇게 받아주는 건데 그냥 일단 결과만 외워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면 정리. 자 표준 편차에 대해서 표준 편차가 만약에 같아요라고 하면 그냥 그래프 이 종 모양을 뭐한 거다? 평행 이동만 시킨 거다. 알겠죠? 그냥 똑같은 종 모양에서. 알겠죠? 얘를 위로 올리진 절대 않아. 알겠죠? 시험 문제 무조건 양옆으로 올리는 거야. 그리고 근데 만약 달라요라고 하면 자 표준 편차가 큰 게 뭐 하는 거야? 아래로 좀 더 꿀렁이는 거고 이 어떤 거냐면 이 낮아진 걸수록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야 아래에 있는 거나 위에 있는 거나 사실은 어떤 거냐면 얘가 그렇다고 넓이가 1인 걸 초과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정규문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얘가 이게 없는 것 많고 얘가 이렇게 더 생기고 이런 겁니다. 알겠죠? 이 더 아래쪽에 생긴 것 많고 위에 있는 거고 얘는 어차피 공통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이런 거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야.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옆에서 찌부시키면 이게 튀어나온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주면 됐던 거였어요. 알겠죠? 이것 또한도. 그래서 이 결과만 해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평균은 다르고 표준 편차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하면 그거는 표준화 시킵니다. 그건 이 뒤에 나온 거고 시험 문제에서 그거는 그냥 표준화에 대한 어떤 문제인 거고 요거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받아주면 됐던 거였습니다. 알겠죠? 정리 아까 해줬던 거 이 두 가지만 잘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다. 다만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요 시그마 표준 편차만 좀 잘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만 할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약간 이런 거였죠. 지금 이 표준 편차가 있는데 평균이 똑같아. 근데 얘가 아래로 그다음에 좀 더 오르고 팍 커졌어. 그럼 얘가 표준 편차 누가 제일 크다? 당연히 3, 2, 1 요순이었다. 이렇게 확인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했던 내용은 자 아래에 이게 최종적으로 해준 거다 보니까 이렇게 잘 한 번만 읽어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너무 뻔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것도 네, 그냥 해주면 됐던 거였고, 자, 표준정규문법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이런 거야. 자, 얘는 어떤 거냐면 표준화를 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표준화의 의미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하는 목적은 이제 간단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표준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얘는 어떤 걸 비교하기 위해서야. 비교하기 위해서인데,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어떤 자료는 내가 키에 대한 걸 자료를 수집했어. 키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어떤 자료는 내가 몸무게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어. 알겠죠? 또 어떤 자료는 내가 수학 성적이라는 어떤 자료를 수집했어. 근데 당연히 키에 대한 단위가 다르고 몸무게에 대한 단위가 다르고 성적에 대한 단위가 다 다르잖아. 얘는 이제 센티미터고 얘는 킬로그램이고 얘는 점수니까. 근데 이런 거야. 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 혹은 이런 거야. 혹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위가 다른 체계에서 혹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여성의 어떤 키에 대한 자료와 혹은 남성에 대한 키에 대한 서로 약간 같은 카테고리의 어떤 자료지만 어떤 게 있냐면 여성의 어떤 평균 키가 다르고 남성의 평균 키가 다른 거고 여성의 표준 편차가 다르고 남성의 표준 편차가 당연히 다른 거겠지. 그러면 요런 자료들 사이에서의 뭘 하기 위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단위가 다른 자료들 사이 혹은 같은 자료지만 그러니까 단위 체계가 같은 자료지만 그 단위 안에서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른 자료들 두 개를 모아놓은 거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비교 표준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단위가 다 똑같죠. 알죠? 기준이 똑같아져. 그러니까 그건데 근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할게.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하는 거고 이 표준 정규분포는 뭐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면 이 n에 대해서 우리 정규분포 n인 거잖아. 자 그러니까 얘를 표준화시킨다는 말은 자 이런 거 써. 자 이거 써 우리. 자 어떤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기본 정규분포 n에 대해서 m, 시그마의 제곱인 거잖아. 그 얘를 어떤 거냐면 이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뭘로 만든 거냐면 자 이런 거였습니다. n에 대해서 자 이거야. 평균이 0인 거고 표준 편차가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알겠죠? 요거를 활용했던 거였습니다. 자 얘가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뭐라고? 자 다른 평균과 다른 표준 편차가 있으면 얘에 대해서 나는 어떤 거다? 표준화시켰다는 말은 동일한 뭐야? 정규분포를 만든 거야. 근데 그게 평균이 몇? 0인 거고 자 표준 편차가 몇인 거? 1인 걸 바꾸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하면 자 알려줄게. 이것만 일단 먼저 기억할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면 시그마분의 x 빼기 m 요것만 기억할게요. 자 요것만 기억해요. 자 일단 요거만 이 표준화의 방법이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뒤에 할게. 그러면 이런 느낌이었어. 그럼 나는 표준 정규분포의 정의는 자 이 m, 시그마의 제곱을 뭘로 바꾼 거였다? 평균이 0이고 이제 분산이 1인 걸로 분산이 1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인 걸로 바꾼 거. 그럼 얘 종 모양이 당연히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평균이 몇이었다? 이렇게 0으로 바뀌는 거였습니다. 맞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가정이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는 요것만 좀 외워주면 돼. 요것만 외워주면 돼. 알겠죠? 요것만. 자 이것도 그 안으로 온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좀 내가 한번 확인해 보면 평균이 이제 0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x는 0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거야. 0보다 큰 거래. 절반이니까 0.5. 맞죠? 0보다 작은 거래. 그럼 얘 절반보다 작은 거 0.5가 됐던 거였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z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z까지 당연히 똑같았던 내용이었던 거였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래서 아래 내용은 그냥 이건 다 뭐냐면 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뭐냐면 이 내용은 다 뭐냐면 x는 0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다. 대칭성을 가진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 이 내용을 그냥 우리가 다 서술해 줬던 거였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였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라 이 표준화의 가정이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런 내용이었어. 그러면 자 할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제 별표 5개인 거야. 모든 시험지가 다 이렇게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자료가 이런 거였어요. 평균이 예를 들면 30인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떤 2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표준 편차가 2라는 거겠죠? 근데 내가 구한 건 뭐냐면 자 평균이 30점인 거고 그냥 수학 성적이라 할게. 평균 30점인 거 표준 편차가 2라고 할게.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야. 28점부터 내가 원하는 자료가 x가 몇 점까지냐면
한 36점까지의 자료를 구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36점 하면 그리고 32점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학교가 100명이 있어. 100명 중에서 100명의 수학 성적이 평균이 30점, 평균 점수가 2래. 이건 그냥 자료에 대한 문제 다 주어집니다. 알겠죠? 예.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28점부터 32점까지가 몇 명 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이 사이에 있는 애들 비율과 그리고 그 비율을 알면 몇 명 있는지도 아는 거 있죠. 이게 다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우리가 아까 뭐였냐면 자, 표준화의 공식이 뭐였다 했죠? 선생님이 뭐라 했죠? 자,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얘는 뭐였냐면 시그마분의 x 빼기 m인 것까지 괜찮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할게요. 얘를 우리가 표준한다는 말은 이제 이 x가 아니라 얘를 z로 씁니다. 알겠죠? z로 쓸게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확률 이렇게 그대로 쓴 거고, 자, 시그마가 몇이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시그마는 몇인 거죠? 시그마가 인 거죠? 시그마인 거고, 자, 문제에서 주어진 평균이 몇이에요? 30인 거죠. 자, 그냥 이거야. 요 라젝스는 뭐냐면 라젝스는 요거야. 요 변수. 지금 이 변수야. 그러면 할게. 요걸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 자, 천천히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시그마 보니까 2분의 얘도 2분의 거 동일하지. 2분의 자, x 빼기 m이야. 28 빼기 몇? 30. 그러면 여기는 또 뭐야? 32 빼기 30인 거지.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얘가 몇이다? p가 마이너스 2부터 z가 2까지 뭐였다? 표준 정규분포로 따른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야. 그럼 선생님 얘는요. 여기에 평균이 0인 거지. 내가 구한 거 마이너스 2부터 몇 가지? 2까지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얘 몇 가지? 2까지. 여기에 뭘 구하는 거다? 여기에 넓이를 구하는 거야.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거 함수 이상하잖아요. 적분해야 되는 아닙니다. 넓이 표가 주어져요. 표가 어디냐면 이렇게 주어져. 다 주어져. 걱정하지 마. 알겠죠? 이건 다 주어져. 그러니까 이 표는 좀 해석하는 거 좀 이따 다시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거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이거야.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뭐 하는 거냐면 이거야. 일단 이거 정규분포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주면, 정규분포가 이제 평균에 몰린 정도다. 명령에 돌린다. 그리고 이제 읽는 법 정도가 앞에 게 평균, 그 다음에 이 분산이지만 분산이 아니라 시그마의 제곱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요 4로 나오면 절대 안 돼. 이계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거 애들 이거 딱 보고 시그마 4다. 나가리 알겠죠. 이거를 좀 읽는 훈련 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평균에 대한 정확히 이 x는 선대칭이다. 알겠죠? 대칭성. 선대칭 말 헷갈리면 대칭성이다. 2분의 1, 2분의 1인 거 잘 기억을 해준 거고.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그거에 대한 이제 이 특징, 그러니까 시그마가 같은데 평균이 다른 말은 x축에 대해서 뭐하다? 평행 이동한, x축이 아니라 그냥 평행 이동한 거다. 알겠죠? 근데 두 번째, 평균은 같은데 이번 편집표가 다른 거야. 그러면 얘가 종 모양의 폭이 달라진 거고, 시그마가 커질수록 얘가 아래로 가는 거고, 그리고 작을수록 위로 꿀렁이는 거다. 이렇게 뾰족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됐던 거였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오늘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뭐 하는 거? 표준화 시키는 거. 이유는 뭐예요? 하면 이유는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단위체와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일관된 어떤 기준을 만들고, 혹은 같은 단위체 내에서의 다른 집단에서의 비교를 하기 위한 거였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야. 나 이런 느낌이야. 아니 내가 키가 180이야. 나는 몇 %야 상위? 내가 몸무게가 예를 들면 이렇게 72야. 그러면 나는 몇 %야? 내가 수학 성적이 80점이야. 그럼 나는 상위 몇 %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하는 단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표준화하는 가정은 뭐였다? 시그마분의 x 빼기 m인 거고, 자, 이거 얘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얘는 문제에서 이렇게 평균이 몇이고 시그마 몇이라고 문제 주어집니다. 알겠죠? 따른다 한 거고, 요 x는 뭐였다? 내 문제에서 내가 이 출제자가 뭐 하는 거? 구하고 싶어 하는 거. 출제자가 나는 28점에서 32점까지 애를 구하고 싶습니다를 앞에다 써주는 겁니다. 앞에다 써주고, 얘네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가 됐던 거였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어떤 거? 얘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고,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얘는 이 넓이는 뭐냐면 표가 제시됩니다. 표가 제시돼요. 표가 제시된 거고, 하나도 안 어려워. 알겠죠? 하나도 안 어려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주면 이런 거였어. 봐봐. 이 z가 여기잖아. 아래다잖아. 0부터 우리 아까 뭐고 했어? p가 마이너스 2부터 z가 2까지라 했지. 얘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안 써도 알겠지? 얘는 지금 보니까 이거잖아. 그럼 얘는 이거 아닐까? 얘는 2배에 p가 0부터 z가 2까지인 거지. 우리가 항상 0부터 쓰는 게 좀 약간 되게 중요해. 알겠죠? 시험은 항상 0부터 주어지거니까. 왜냐면 얘랑 넓이가 같은 거니까. 0부터 2까지의 2배인 거지. 그러면 봐봐. 여기가 477인 거지. 그럼 얘가 0.477이에 몇 배였다? 2배였다. 그럼 얘가 2배에 0.477이야.
그러면 얘가 4772를 2배 하면 0.4459 9544인 거지. 근데 그럼 얘가 0.9944, 이 넓이가 0.9544야.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거였어. 100번을 따지면 95%가 여기 안에 포함된다는 그 소리였어. 알겠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95점은 100명 중에 95점이 아니라 95명은 이 점수 안에 포함됐다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애들 되게 극소수란 거였어. 알겠죠? 얘가 몇 명 했다? 경우가 95명이 이 점수 안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 시그마가 바뀌면 당연히 바뀌겠죠. 혹은 평균이 바뀌거나 이런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묻는 거였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좀 숫자 쉽게 해주려고 일부러 했던 거였고, 예, 표 있는 것도 자료 해석하는 것도 뒤에 이거 해주면 됐던 거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잘 확인해 주면 됐던 거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표준화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추정이기 때문에, 자 이거야. 오늘 정규분포는 말 그대로 추정의 학문, 그리고 가정의 학문, 그리고 근사급세에 대한 학문이다 보니까 되게 좀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가 좀 와닿지 않고, 그리고 뒤에 우리 통계적 추정도 다 봐봐, 통계적 추정인 거지. 다 정규분포에 대해서 나와. 알겠죠? 이상률 변수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나도 선생님들 이제 통계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수익 통계 학과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 가면 어떤 거냐면 정말 이상한 것도 많이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감마분포 뭐 이런 거 배우는데, 항상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야. 완벽한 정규분포도 없을 뿐더러 완벽한 어떤 확률분포표가 없어. 왜 그러냐면 평균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특히 연속 확률 변수니까 표준편도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정의 학문인 거다 보니까 이거는 되게 우리가 오늘 배웠을 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건 단어는 맞아요. 하지만 일단 우리가 고등학교 시험 문제 안에서 선생님이 그 선을 넘지 않고 딱 설명해 줬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다음 시간은 뭐냐면 이제 요 표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문제 풀이를 좀 이렇게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가 좀 개념이 좀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일단 먼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아무튼 여러분 수고하셨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